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입니다. 저자는 이마이 가즈아키, 출판사는 시그마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마이 가즈아키, 미라이 클리닉 원장이자 일본 병소질환 연구회 부이사장이다. 체내의 작은 염증이 다른 부위에 큰 질병을 유발한다는 이론을 펼치는 병소 질환의 명의로 꼽는다. 자연 치유력을 높여 가능하면 약을 쓰지 않고 치료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와 병은 염증이 만든다.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고 악화돼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계속 오래되는 염증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암,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과 간염, 천식, 류머티즘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우울증 같은 질환은 만성염증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염증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좀 늙었나봐 이런 느낌이 든다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돼서 피부 세포가 손상되면 기미와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두피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탈모와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긴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치아 상태가 당뇨병과 치매 등 무서운 병을 일으킨다. 치주질환 세균에 감염되어 만성염증이 생기고 치주질환에 걸리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며 그 밖에도 당뇨병이 유명합니다. 사이토카인은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가 치주 질환을 치료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도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뇌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주 질환으로 입안에 늘어난 사이토카인이 뇌로 옮겨가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속에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쥐를 이용한 일본 규슈대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4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쥐에게 3주간 치주 질환 세균을 투여했더니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10배로 늘어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치주 질환의 만성염증이 여기저기 튀면서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는 동맥경화와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입안에서 생긴 만성염증이 몸의 곳곳에 퍼져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에 80%만 먹는 습관으로 장수 유전자를 켤 수가 있다. 만성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면 과식은 금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몸에 쌓인 지방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식을 하면 서투인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일명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데요. 인간의 세포는 분열을 반복하며 신진대사를 하는데 분열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이 세포 분열의 횟수를 늘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합니다. 그런데 서투인 유전자는 평소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려면 1.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2.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매 끼니를 위에 80%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인 것이지요. 빨리 먹는 것도 과식의 원인이 되므로 천천히 잘 씹어 먹도록 합시다. 하루 중 12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하루 중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서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의 간격을 가급적 길게 두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셈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루 3끼를 고집한 나머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식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식사하는 시각은 시간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의 내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배고픔을 느낀 후에 먹도록 의식해보면 어떨까요? 원래 저녁을 먹는 시간이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는다면 채소 주스로 한 끼를 때워도 됩니다. 내 몸과 의논해가면서 식사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의 위에 80%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30번 씹는다. 음식을 씹으면 뇌를 자극해 반사적으로 침이 분비됩니다. 침은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디아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에는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에 나쁜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균에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 질환도 감염병의 일종으로 만성염증을 동반하는데 침에는 치주 질환의 원인인 치주 질환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락토페린과 락토페르옥시다이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치주 질환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항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은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아기는 늘 침을 많이 흘리지만 나이가 들면 입안이 마르기 쉬워집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매번 식사할 때 한 입에 30번 씹는 것을 기준으로 침이 분비되는 것을 의식해 봅시다. 잘 씹어 먹는 요령 중 하나는 한 입의 양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 양이 많으면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삼켜버리기 쉽습니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입을 좀 적게 넣어서 꼭꼭 씹으며 음미하면서 먹어봅시다.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먹는 순서 다이어트. 채소 먼저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포함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가장 처음에 채소만 먹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와 고기 중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는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어버리면 모처럼 먹는 순서를 궁리해도 혈당이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에 먹는 채소도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옥수수나 고구마류, 연근, 호박 등에는 당질이 많으니 그보다는 양배추 등의 잎사귀,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외에 버섯이나 해초 등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밀가루가 위장을 손상시킨다. 평소 주식으로 많이 먹는 빵과 우동, 라면, 파스타 등의 면류는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밀가루가 주 원료라는 것입니다. 밀 외에도 보리와 호밀 등의 곡물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글루텐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글루텐 불내성이 있는 사람이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글루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글루텐을 계속 섭취하면 장의 만성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생긴 장 내벽은 본래 장벽 기능이 떨어져 독소를 쉽게 통과시킵니다. 이로 인해 만성염증이 온몸으로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글루텐을 포함한 식품을 가능한 한 먹지 않는 식사법으로 프로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밀은 간장과 된장 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글루텐을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선 빵이나 밀을 사용한 면류, 만두 등을 삼가하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요즘은 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곤약면, 글루텐 프리 파스타도 시판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부터 건강해지는 뼈수프. 장에 나쁜 음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장관 점막이 염증을 일으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색이 씌워진 상태를 새는장 증후군 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상된 장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새어나와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 상태가 나른하거나 식욕부진, 고혈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성 복통이 있듯 장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몸 상태를 정돈하도록 합시다. 장 상태를 개선하려면 음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뼈 수프를 추천합니다. 뼈 수프는 고기나 생선의 뼈, 여기에 껍질도 포함해 통째로 육수를 낸 국물을 말합니다. 소, 돼지, 닭 외에도 생선, 멸치, 새우, 게 등을 사용합니다. 평소 무심히 버리는 뼈와 껍질.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미노산과 칼슘, 콜라겐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슈퍼푸드인 것입니다.
뼈는 딱딱해서 먹기 힘들지만 국물로 만들면 영양소를 버리지 않고 감칠맛 성분까지 온전히 맛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향신료의 왕, 강황. 강황은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유효 성분 중 하나가 카레의 노란색 색소 성분인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폴리페놀의 일종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 외에도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UCLA 연구팀은 커큐민에 뇌염증이나 혈관 내 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의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큐민은 치주 질환균의 증식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한 약용 치약 성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커큐민이 생활습관병이나 만성대장염 등 다양한 만성염증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황에는 커큐민 외에도 염증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우스 식품 연구에 따르면 강황에 포함된 터메롤이라는 성분에는 강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12주간 이 성분이 들어간 식사를 한 뒤에 만성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감도 CRP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 세척으로 필터 효과의 강화. 공기청정기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코도 매일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병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온종일 공기 속의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코 속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꽃가루와 황사 등 다양한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코에는 그것들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능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감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성염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코 세척입니다. 좌우의 한쪽 콧구멍에서 반대편 콧구멍으로 물을 통과시켜 일반적인 가글로는 닿지 않는 콧구멍, 특히 상인두에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을 씻어내 코의 부담도 줄이고 염증과 질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콧물도 같이 씻어낼 수 있으므로 코가 막히지 않아 코로 숨쉬기도 편해집니다. 그 결과 이포흡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횟수는 하루에 2-3번 실시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물은 일반 물이 아니라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염증을 예방하는 올바른 양치질. 몸 곳곳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 온몸에 퍼질 수도 있는 작은 염증은 입안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양치질을 배워서 입안에 플라크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크는 치태를 뜻하는 세균 덩어리인데 음식 찌꺼기를 먹이 삼아 치주 질환균이나 충치균이 증식해 플라크를 형성하고 치아에 부착됩니다. 그 상태를 방치하면 균에 감염되어 치주 질환이나 충치로 발전하죠. 플라크를 남기지 않는 올바른 양치질은 다음 3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1. 문질러서 제거한다. 플라크는 욕조의 때와 마찬가지로
치아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칫솔 등으로 문질러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약 거품이나 가글액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칫솔이 제대로 닿지 않는 곳은 플라크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구석구석까지 칫솔을 대고 제대로 닦읍시다. 2.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 칫솔만으로 지울 수 있는 플라크는 전체의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플라크가 잔존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에 플라크를 제거하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가 접해 있는 곳에 사용하고 치간 칫솔은 잇몸이 내려가서 생긴 치아의 틈새나 브릿지를 닦는 데 사용합니다. 3. 하루 한 번이라도 철저하게 한다. 세균의 먹이인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식사 후에 매번 양치질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라크는 식후에 24에서 48시간 이내에 형성되므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구석구석 양치하는 것을 습관합시다. 식후에 양치질을 할 수 없을 때는 입을 헹궈서 가급적 음식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최고의 항염증제이다. 운동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우는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죠.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운동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병으로 암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운동을 통해 암이 발병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에 따르면 운동에는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암 전체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운동에는 이 밖에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이나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효과에는 운동이 지닌 염증 억제 작용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회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7시간 수면이 몸을 건강하게 한다. 한국인 중 자신의 수면에 만족하는 사람은 4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OECD 조사에 따르면 OECD 가입한 38개국 중 가장 평균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 잠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몇 시간 동안 자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약 7시간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렘 수면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면 상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비교적 뇌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렘 수면과 뇌의 활동도가 저하된 논렘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이 두 종류가 번갈아서 일어나는데 보통 처음 3시간은 논렘 수면이 길고 이후에 서서히 잠이 얕아지면서 렘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이러다면 렘 수면 시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뇌도 쉬고 있는 논렘 수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렘 수면도 몸과 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렘 수면 비율이 5%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5%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시다. 마우스 테이프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 포흡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코 호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혀가 목구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잠을 자면 혀 근육의 긴장이 느슨해져서 불필요하게 기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코를 골거나 기도가 완전히 막혀 무호흡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릴 리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거나 자주 코를 고는 사람, 7시간을 자도 개운치 않은 사람은 자고 있을 때 입으로 호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자고 있을 때도 입을 벌리지 않도록 입술에 붙이는 마우스 테이프를 이용해 봅시다. 마우스 테이프로는 피부에 좋은 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또는 시판되고 있는 전용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픈 사람의 사진을 보지 않는다. 201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을 본 피험자의 혈액을 조사했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류킨6의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만 봐도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뜻이죠. 인간은 모방세포 또는 공감세포로 불리는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보면 실제로 힘들어지거나 고통을 느낍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경험한 듯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정보 자체를 접할 기회를 의식적으로 줄여봅시다. 현대인은 온종일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부정편향이라고 해서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잘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쁜 소식만 눈과 귀에 들어옵니다. 나쁜 정보만 걸러서 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좋든 나쁘든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시간을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출퇴근 시간에 책 읽기, 잠자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 끄기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대신에 내 이름을 말한다. 사람은 수다스러운 생물입니다. 남과 대화하지 않을 때도 소리를 내어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힘내야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횟수는 하루에 4만 번에서 7만 번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속의 혼잣말을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수만 번 반복되는 셀프 토크를 잘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1인칭의 자기 시점이 아니라 철수야 힘내라.
이렇게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됩니다. 미시간 대학에서는 보는 사람이 동요할 만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과거의 불쾌한 일을 생각하게 한 다음 마음속으로 나는 왜 동요하는 걸까? 이렇게 1인칭으로 셀프 토크를 한 경우와 톰은 왜 동요하는 걸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셀프 토크를 한 경우로 나눠서 뇌 혈류와 뇌의 반응을 조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3인칭이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메타인지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타인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데 냉철한 관점으로 자신의 기분과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면 평소에 3인칭을 사용해서 혼잣말을 해봅시다. 특히 긴장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봅시다. 책돌이는 왜 짜증이 나지? 지금 책돌이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마치 다른 사람의 고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제론이 창시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예전에 한 실수와 실패 등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이제 와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끙끙거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은 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만 힘을 쏟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뇌에 걸린 부하를 줄이고 무의미한 불안과 부정적인 추측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에 휘둘릴 때가 있는데 그때 상대방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강제로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수용하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최선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떤 일로 벽에 부딪혔을 때는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만성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입니다. 저자는 이마이 가즈아키, 출판사는 시그마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마이 가즈아키,
미라이 클리닉 원장이자 일본 병소질환 연구회 부이사장이다. 체내의 작은 염증이 다른 부위에 큰 질병을 유발한다는 이론을 펼치는 병소질환의 명의로 꼽는다. 자연 치유력을 높여 가능하면 약을 쓰지 않고 치료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와 병은 염증이 만든다.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고 악화돼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계속 오래되는 염증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암,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과 간염, 전식, 류머티즘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우울증 같은 질환은 만성염증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염증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좀 늙었나 봐. 이런 느낌이 든다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돼서 피부 세포가 손상되면 기미와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두피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탈모와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긴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치아 상태가 당뇨병과 치매 등 무서운 병을 일으킨다. 치주질환 세균에 감염되어 만성염증이 생기고 치주질환에 걸리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며 그 밖에도 당뇨병이 유명합니다. 사이토카인은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가 치주 질환을 치료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도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뇌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주 질환으로 입안에 늘어난 사이토카인이 뇌로 옮겨가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속에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쥐를 이용한 일본 규슈 대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4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쥐에게 3주간 치주 질환 세균을 투여했더니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10배로 늘어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치주 질환의 만성염증이 여기저기 튀면서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는 동맥경화와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입안에서 생긴 만성염증이 몸의 곳곳에 퍼져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에 80%만 먹는 습관으로 장수 유전자를 켤 수가 있다. 만성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면 과식은 금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몸에 쌓인 지방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식을 하면 서투인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일명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데요. 인간의 세포는 분열을 반복하며 신진대사를 하는데 분열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이 세포 분열의 횟수를 늘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합니다. 그런데 서투인 유전자는 평소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려면 1.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2.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매 끼니를 위에 80%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인 것이지요. 빨리 먹는 것도 과식의 원인이 되므로 천천히 잘 씹어 먹도록 합시다. 하루 중 12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하루 중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서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의 간격을 가급적 길게 두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셈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루 3끼를 고집한 나머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식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식사하는 시각은 시간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의 내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배고픔을 느낀 후에 먹도록 의식해보면 어떨까요? 원래 저녁을 먹는 시간이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는다면 채소 주스로 한 끼를 때워도 됩니다. 내 몸과 의논해가면서 식사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의 위에 80%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30번 씹는다. 음식을 씹으면 뇌를 자극해 반사적으로 침이 분비됩니다. 침은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디아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에는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에 나쁜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균에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 질환도 감염병의 일종으로 만성염증을 동반하는데 침에는 치주 질환의 원인인 치주 질환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락토페린과 락토페르옥시다이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치주 질환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병용균에 대한 항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은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아기는 늘 침을 많이 흘리지만 나이가 들면 입안이 마르기 쉬워집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매번 식사할 때 한 입에 30번 씹는 것을 기준으로 침이 분비되는 것을 의식해 봅시다. 잘 씹어 먹는 요령 중 하나는 한 입의 양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 양이 많으면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삼켜버리기 쉽습니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입을 좀 적게 넣어서 꼭꼭 씹으며 음미하면서 먹어봅시다.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먹는 순서 다이어트. 채소 먼저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포함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가장 처음에 채소만 먹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와 고기 중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는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어버리면 모처럼 먹는 순서를 궁리해도 혈당이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에 먹는 채소도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옥수수나 고구마류, 연근, 호박 등에는 당질이 많으니 그보다는 양배추 등의 잎사귀,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외에 버섯이나 해초 등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밀가루가 위장을 손상시킨다. 평소 주식으로 많이 먹는 빵과 우동, 라면, 파스타 등의 면류는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밀가루가 주 원료라는 것입니다. 밀 외에도 보리와 호밀 등의 곡물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글루텐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글루텐 불내성이 있는 사람이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글루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글루텐을 계속 섭취하면 장의 만성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생긴 장 내벽은 본래 장벽 기능이 떨어져 독소를 쉽게 통과시킵니다. 이로 인해 만성염증이 온몸으로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글루텐을 포함한 식품을 가능한 한 먹지 않는 식사법으로 프로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밀은 간장과 된장 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글루텐을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선 빵이나 밀을 사용한 면류, 만두 등을 삼가하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요즘은 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곤약면, 글루텐 프리 파스타도 시판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부터 건강해지는 뼈수프. 장에 나쁜 음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장관 점막이 염증을 일으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색이 씌워진 상태를 새는 장 증후군 또는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상된 장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새어나와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 상태가 나른하거나 식욕부진, 고혈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성 복통이 있듯 장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몸 상태를 정돈하도록 합시다. 장 상태를 개선하려면 음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뼈 수프를 추천합니다. 뼈 수프는 고기나 생선의 뼈, 여기에 껍질도 포함해 통째로 육수를 낸 국물을 말합니다. 소, 돼지, 닭 외에도 생선, 멸치, 새우, 게 등을 사용합니다. 평소 무심히 버리는 뼈와 껍질.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미노산과 칼슘, 콜라겐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슈퍼푸드인 것입니다. 뼈는 딱딱해서 먹기 힘들지만 국물로 만들면 영양소를 버리지 않고 감칠맛 성분까지 온전히 맛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향신료의 왕, 강황. 강황은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유효 성분 중 하나가 카레의 노란색 색소 성분인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폴리페놀의 일종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 외에도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UCLA 연구팀은 커큐민에 뇌 염증이나 혈관 내 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의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큐민은 치주 질환균의 증식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한 약용 치약 성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커큐민이 생활습관병이나 만성대장염 등 다양한 만성염증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황에는 커큐민 외에도 염증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우스 식품 연구에 따르면 강황에 포함된 터메롤이라는 성분에는 강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12주간 이 성분이 들어간 식사를 한 뒤에 만성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감도 CRP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 세척으로 필터 효과의 강화. 공기청정기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코도 매일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병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온종일 공기 속의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코 속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꽃가루와 황사 등 다양한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코에는 그것들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능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감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성염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코 세척입니다. 좌우의 한쪽 콧구멍에서 반대편 콧구멍으로 물을 통과시켜 일반적인 가글로는 닿지 않는 콧구멍, 특히 상인두에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을 씻어내 코의 부담도 줄이고 염증과 질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콧물도 같이 씻어낼 수 있으므로 코가 막히지 않아 코로 숨쉬기도 편해집니다. 그 결과 이포흡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횟수는 하루에 2-3번 실시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물은 일반 물이 아니라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염증을 예방하는 올바른 양치질. 몸 곳곳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 온몸에 퍼질 수도 있는 작은 염증은 입안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양치질을 배워서 입안에 플라크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크는 치태를 뜻하는 세균 덩어리인데 음식 찌꺼기를 먹이 삼아 치주 질환균이나 충치균이 증식해 플라크를 형성하고 치아에 부착됩니다. 그 상태를 방치하면 균에 감염되어 치주 질환이나 충치로 발전하죠. 플라크를 남기지 않는 올바른 양치질은 다음 3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1. 문질러서 제거한다. 플라크는 욕조의 때와 마찬가지로 치아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칫솔 등으로 문질러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약 거품이나 가글액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칫솔이 제대로 닿지 않는 곳은 플라크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구석구석까지
칫솔을 대고 제대로 닦읍시다. 2.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 칫솔만으로 지울 수 있는 플라크는 전체의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플라크가 잔존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에 플라크를 제거하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가 접해 있는 곳에 사용하고 치간 칫솔은 잇몸이 내려가서 생긴 치아의 틈새나 브릿지를 닦는 데 사용합니다. 3. 하루 한 번이라도 철저하게 한다. 세균의 먹이인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식사 후에 매번 양치질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라크는 식후에 24에서 48시간 이내에 형성되므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구석구석 양치하는 것을 습관합시다. 식후에 양치질을 할 수 없을 때는 입을 헹궈서 가급적 음식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최고의 항염증제이다. 운동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우는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죠.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운동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병으로 암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운동을 통해 암이 발병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에 따르면 운동에는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암 전체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운동에는 이 밖에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이나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효과에는 운동이 지닌 염증 억제 작용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회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7시간 수면이 몸을 건강하게 한다. 한국인 중 자신의 수면에 만족하는 사람은 4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OECD 조사에 따르면 OECD 가입한 38개국 중 가장 평균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 잠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몇 시간 동안 자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약 7시간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렘 수면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면 상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비교적 뇌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렘 수면과 뇌의 활동도가 저하된 논렘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이 두 종류가 번갈아서 일어나는데 보통 처음 3시간은 논렘 수면이 길고 이후에 서서히 잠이 얕아지면서 렘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이러다면 렘 수면 시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뇌도 쉬고 있는 논렘 수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렘 수면도 몸과 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렘 수면 비율이 5%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5%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시다. 마우스 테이프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 포흡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코 호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혀가 목구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잠을 자면 혀 근육의 긴장이 느슨해져서 불필요하게 기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코를 골거나 기도가 완전히 막혀 무호흡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릴 리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거나 자주 코를 고는 사람, 7시간을 자도 개운치 않은 사람은 자고 있을 때 입으로 호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자고 있을 때도 입을 벌리지 않도록 입술에 붙이는 마우스 테이프를 이용해 봅시다. 마우스 테이프로는 피부에 좋은 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또는 시판되고 있는 전용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픈 사람의 사진을 보지 않는다. 201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을 본 피험자의 혈액을 조사했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류킨6의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만 봐도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뜻이죠. 인간은 모방세포 또는 공감세포로 불리는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보면 실제로 힘들어지거나 고통을 느낍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경험한 듯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정보 자체를 접할 기회를 의식적으로 줄여봅시다. 현대인은 온종일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부정편향이라고 해서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잘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쁜 소식만 눈과 귀에 들어옵니다. 나쁜 정보만 걸러서 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좋든 나쁘든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시간을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출퇴근 시간에 책 읽기, 잠자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 끄기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대신에 내 이름을 말한다. 사람은 수다스러운 생물입니다. 남과 대화하지 않을 때도 소리를 내어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힘내야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횟수는 하루에 4만 번에서 7만 번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속의 혼잣말을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수만 번 반복되는 셀프 토크를 잘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1인칭의 자기 시점이 아니라 철수야 힘내라. 이렇게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됩니다. 미시간 대학에서는 보는 사람이 동요할 만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과거의 불쾌한 일을 생각하게 한 다음 마음속으로 나는 왜 동요하는 걸까?
이렇게 1인칭으로 셀프 토크를 한 경우와 톰은 왜 동요하는 걸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셀프 토크를 한 경우로 나눠서 뇌 혈류와 뇌의 반응을 조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3인칭이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메타인지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타인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데 냉철한 관점으로 자신의 기분과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면 평소에 3인칭을 사용해서 혼잣말을 해봅시다. 특히 긴장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봅시다. 책돌이는 왜 짜증이 나지? 지금 책돌이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마치 다른 사람의 고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제론이 창시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예전에 한 실수와 실패 등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이제 와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끙끙거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은 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만 힘을 쏟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뇌에 걸린 부하를 줄이고 무의미한 불안과 부정적인 추측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에 휘둘릴 때가 있는데 그때 상대방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강제로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수용하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최선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떤 일로 벽에 부딪혔을 때는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만성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